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 enjoy watching Josh Allen play football. That's fun to watch. 2023년 NFL 시즌의 개막전,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간의 경기입니다. 왜 이 경기가 개막전으로 꼽혔냐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왜 이 경기가 과연 개막전일까 물음이 있지만, 어쨌든 NFL 입장에서는 재밌는 경기를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를 개막전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오펜스에 있겠죠. 라이온스의 작년 오펜스를 보면 그 어느 팀보다도 화려했고, 그리고 그 어느 팀보다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 리그 평균 득점 5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몇 경기 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준 시즌이었어요. 올해도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선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오라인과 이들의 오펜스에 있겠고요. 이들의 탄탄한 오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런더볼, 플레이 액션, 그리고 각종 창의적인 플레이 콜링까지 제러드 고프가 이끄는 이들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괜찮은 시즌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칩스와의 경기에서는 크리스 존스가 없는 이 칩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분명 라이온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압박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오라인이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런게임이든 패스게임이든 개막전에서 본인들의 오펜스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측이 돼요. 하지만 칩스의 디펜스는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펜시브 백들이 물론 대부분 3년차도 되지 않는 어린 선수들이죠. 1년차, 2년차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들은 이미 슈퍼볼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있고, 또 라인베커 듀오가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이에 따라 라이온스가 결국 이 어느 정도의 쉽게 야드 싸움 자체는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은 돼요. 런을 한다고 하더라도 5야드, 6야드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빅플레이로 전진을 해내고, 그것이 터치다운, 그것이 바로 6점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까지는 좀 다른 문제로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들고요. 칩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리시버진이 있든 오라인이 불안하든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 감독은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저는 어쨌든 이 캔자스 시티 칩스가 패트릭 마홈스의 에라에서 1주차 평균 득점이 5년 동안 38, 40, 34, 33, 44로 무려 37.8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현재 이 경기의 오버 언더 기준이 53.5인데요. 저는 칩스가 혼자서도 이거는 그냥 깰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기 자체는 저는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자마르 깁스 등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 콜링을 통해서 칩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에는. 하지만 결국 경기의 후반부터 캔자스 시티 칩스가 본인들의 그런 강점을 내세우면서 경기를 컨트롤 해내고 결국 투 포지션 차이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픽은 캔자스 시티 칩스 마이너스 6.5 커버 승, 그리고 53.5 오버입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인데요. 마이너스 10의 라인이 현재 걸려 있습니다, 레이븐스한테. 일단 CJ 스트라우드의 첫 데뷔전이죠. 정규 시즌 데뷔전인데 하필이면 강팀인 레이븐스를 맞이해요. 사실 CJ 스트라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이 스트라우드에게 경험이 있는 것은 OSU,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대학에서 현재 볼티모어의 디펜시브 코치인 이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를 상대로 한번 경기를 뛰어봤다는 점이죠. 2021년도에 이 OSU와 미시간 경기에서 이
쿼터백과 이 DC는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고, 아마 이 경험이 양팀 모두에게 뭐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스트라우드가 뭐 그 당시에 뭐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잘 준비해 온다면 뭐 스트라우드에게 어쩌면 뭐 플러스 되는 점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볼티모어에게 좀 더 이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레이븐스의 디펜스 선수들은 이 CJ 스트라우드가 당시 상대했던 이 미시간 대학의 선수들과 당연 레벨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고, 그 당시에 스트라우드가 뭐 69%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그 활약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맥도날드 감독이 칼을 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레이븐스의 현재 디펜스 전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 스트라우드를 가뜩이나 이 디시전 메이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스트라우드를 상대로 굉장히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뭐 디스가이즈 커버리지를 통해서 혼란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또한 텍사스의 오라인이 만약에 현재 프리시즌 폼처럼 별로인 그런 모습이 이어간다면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그냥 압도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라마 잭슨이 이끄는 오펜스는 이 텍사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쉽게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분명 좋은 코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 텍사스라는 팀의 디펜스 전력이 아직 자체가 너무 레벨이 낮은 상황입니다. 저는 레이븐스가 분명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이븐스가 마이너스 10을 라인을 커버 승으로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 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이 굉장히 중요한 디비전 라이벌 경기인데요. 벵갈스가 현재 마이너스 2.5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저번 주까지는 마이너스 1.5였는데요. 조 버로우가 이 연습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벵갈스에게 좀 더 이 돈과 이 라인이 기울고 있는데요. 일단 조 버로우가 시즌 초를 결장할 것까지도 뭐 예측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한시름 났죠. 벵갈스 입장에서는 조 버로우가 뛰기만 한다면 뭐 본인들의 팀 전력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 버로우의 플레이에 있어서 이 부상이 진짜 1%라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친다면 좀 무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 프로텍션이 작년, 재작년 항상 조 버로우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뭐 올랜도 브라운을 뭐 데려와서 뭐 보강을 했든지 간에 못 믿어요. 못 믿었고, 하필 상대하는 팀의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올 시즌 막강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이고요. 또 이 짐 슈와이츠 코치는 이 쿼터백에 대한 이 프레셔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코치 중에 한 명이죠. 원갭, 이 패스러시 시스템을 통해서 조 버로우를 많이 압박해 놓으면 조 버로우에게 이 부상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경기 내내 유도를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버로우는 이 부상 그리고 이 패스러시 때문에 짧은 패스 중심의 오펜스를 통해서 전진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런닝백이었죠. 현재 이 조 믹슨, 이 사고도 많이 치고 올 시즌 그것 때문에 페이컷까지 했는데, 조 믹슨이 결국 이 경기에서 이 패스를 받고, 짧은 패스를 받고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얼마나 선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이 프리시즌에 완벽한 오펜시브 라인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강력한 디펜스도 이제 스텝업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션 왓슨만 잘하면 돼요. 드션 왓슨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오펜스를 선보일 것이냐, 이 프리시즌 경기만 보면 뭐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MT 포메이션 상황에서의 오펜스, 이런 드션 왓슨을 위한 오펜스 시스템을 스테판스키는 잘 구축을 했다라고 솔직히 보였어요. 이 프리시즌에서는 결국 왓슨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핑계댈 게 없습니다. 뭐 오펜스에 적응이 안 됐다, 뭐 아직 뭐 몸이 덜 풀렸다, 이런 핑계댈 게 없어요. 이제 그냥 그는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벵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루 아나루모 코치도 쿼터백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이 플레이 콜링을 선보이는 코치이고, 저는 왓슨이 1주차부터 좋은 활약을 펼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브라운스도 이 런게임, 닉 첩과 브라운스의 오라인을 바탕으로 한 스크린 게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벵갈스를 상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 자체는 저는 벵갈스가 어쨌든 조 버로우의 부상이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껄끄러운 상황,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는 항상 슬로우 스타터를 보였고, 작년 시즌에도 1주차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업셋을 당했죠.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 걸고 싶네요. 브라운스의 플러스 2.5 커버승을 걸고 싶습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와 인디애나 콜츠인데요. 제규어스의 디비전 우승이 첫 출발부터 압도적으로 출발할 수 있냐, 아니면 앤서니 리차드슨의 데뷔전은 어떨까, 이러한 물음이 있는 경기들인데요.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는 인디애나 콜츠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 되겠죠. 본인들이 이번 시즌 강력한 컨텐더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앤서니 리차드슨의 경우에는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 변화무쌍한 블리츠, 이 라인베커들을 활용한 블리츠, 세이프티를 활용한 심 프레셔, 이러한 디펜스 커버리지들을 과연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잘 대처해낼 수 있을까? 스크램블 능력만 따지자면 대처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패싱 상황에서는 아직 좀 보여주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증명할 게 많은 선수이잖아요. 결국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규어스는 분명히 디비전 강팀이고, 인디애나 콜츠, 특히 조나단 테일러가 몇 경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인디애나가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잭슨빌 제규어스의 마이너스 5.0 라인 커버 승을 선택하겠고요. 이 경기의 오버 언더 기준점이 45점인데요. 저는 인디애나 콜츠가 많은 득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 자체도 끝까지 득점을 추구하는 팀은 아니에요. 중간에 어느 정도 승기를 잡으면은 백업을 올린다든지 하면서 라인 45,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벅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결인데요. 굉장히 비슷한 처지의 두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통점은 두 팀 모두 준수한 팀이긴 해요. 하지만 컨텐더로 분류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벅스의 경우에는 디펜스, 오펜스, 주전 선수들이 프로볼급 선수들도 있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톰 브래디와 함께 우승을 거머쥐었던 베테랑들이에요. 하지만 노쇠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들을 이끄는 리더는 톰 브래디가 아닌 베이커 메이필드입니다. 현재는. 바이킹스의 경우에 작년 시즌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게 대부분 운이었던 경우가 많았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뽀록이 나기도 했었죠. 그 결과 디펜스는 리빌딩을 완벽히 시작을 했고,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를 영입하기도 했고요. 또 쿼터백적인 측면에서 베이커 메이필드, 컬크 커즌스, 이 두 명의 쿼터백으로는 절대 우승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팀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으로 당장 탱킹을 한다, 이걸 노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승을 노린다 라기도 애매한 이 두 팀 간의 대결, 어떻게 살펴볼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바이킹스에게 기우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컬크 커즌스는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준 선수이고, 저스틴 제퍼슨, 이 리시버를 과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조던 에디슨이라는 루키 리시버의 합류도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될 거고요. 하지만 벅스의 오펜스나 디펜스나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리시즌 경기만 보면 극단적인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기반의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이커 메이필드도 이 언더센터에서는 이 샷건보다는 분명히 큰 장점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새로운 코치,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맨 커버리지에 정말 능한 코치이기 때문에 이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게임 전략이 과연 잘 먹혀드냐, 솔직히 저는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바이킹스가 마이너스 6.0의 라인을 현재 받았어요. 마이너스 6.0은 너무 크죠. 바이킹스라는 팀이 과연 벅스라는 팀을 상대로 압도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벅스도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니까 벅스의 플러스 6.0 라인 커버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와 뉴올리언 세인츠입니다. 이 팀 컬러가 확실한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타이탄스와 세인츠 둘 다 작년 시즌 탄탄한 수비, 이 끈적끈적한 팀 컬러를 가졌고 컨텐더 팀으로 분류되기도 했죠. 강팀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팀이고, 하지만 오펜스에서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두 팀 모두 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팀들이었어요. 그 결과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오케이, 우리 루키 쿼터백을 뽑자,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자 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베테랑 쿼터백인 데리카를 데려와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타이탄스도 루키 쿼터백 뽑았다고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이끄는 디펜스는 패트릭 마홈스, 저스틴 허버트, 조시 알렌 상관없이 탑급 쿼터백들의 발목을 항상 잡을 수 있는 저력을 가졌고, 라이언 테너힐도 아직 팀을 떠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디비전 내 라이벌인 잭슨빌 제기어스가 떠오르고 있고, 또 인디애나 콜츠나 휴스턴 텍산스가 이 새로운 쿼터백을 뽑으면서 리빌딩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 타이탄스라는 팀은 현재 이도저도 아닌 현재 그러한 애매한 모양새는 분명해 보입니다. 올 시즌 타이탄스가 원하는 시즌, 이 결과물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이 데릭 헨리의 전성기가 끝난 현재 경쟁력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세인츠와의 경기를 토대로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데리카가 이끄는 오펜스, 과연 타이탄스의 이 좀 어려운 디펜스를 상대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데리카와 뉴올리언 세인츠의 시너지 과연 얼마나 날 것인지, 또 마이클 토마스와 알빈 카마라, 이 팀 내 핵심 선수였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이 선수들이 과연 부활한 시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볼거리가 분명히 있는 경기네요. 경기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테네시 타이탄스는 상대를 진짜 집요하게 물어뜯는 팀이에요. 물론 뉴올리언 세인츠도 마찬가지고요. 세인츠의 디펜스는 다른 팀들처럼 특히 이 투하이 커버리지를 잘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팀들이 소프트한 타입의 투하이 쉘 커버리지인 것과는 달리 세인츠는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그러한 적극적인 공격적인 타입의 투하이 디펜스를 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투하이 커버리지를 잘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커버리지 측면에서 강점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커버리지 레이어를 굉장히 잘 소화를 하죠, 뉴올리언 세인츠가. 그 이유는 프론트 세븐의 런 디펜스에 있었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는 항상 런 디펜스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좀 더 후방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작년 시즌 뉴올리언 세인츠의 런 디펜스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마음 놓고 그 전까지 세이프티를 뒤로 두면서 플레이하기 힘들었고, 또 마커스 윌리엄스라는 굉장한 이 범위를 가진 세이프티도 사라졌었고요. 즉 테네시 타이탄스는 런 게임이 아이덴티티인 팀입니다. 이 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 뉴올리언 세인츠가 투하이 커버리지를 펼친다, 그럼 계속해서 데릭 헨리한테 공을 건네줄 거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뉴올리언 세인츠가 이 본인들의 작년 시즌 무너졌던 런 디펜스를 복구해내느냐, 올 시즌 그런 측면이 이 경기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두 팀은 모두 약점을 노리고 터프하고 피지컬하고 끈적하고 이러한 팀 컬러를 가진 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고 이 라인 커버를 해내기에는 충분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플러스 3.0 라인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요. 나이너스가 현재 마이너스 2.5에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이 명문 구단의 두 팀의 대결이죠. 두 팀 모두 소포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쿼터백들의 맞대결이기도 하고요. 브록 퍼디 그리고 케니 피켓, 이처럼 두 팀 모두 일단 컨텐더의 팀, 소포머 쿼터백들의 대결, 볼거리는 많은데요. 두 팀 모두 디펜스가 굉장히 강력하죠. 작년 챔피언십을 이끌었던 나이너스의 디펜스, 그리고 스틸러스도 어쨌든 위닝 시즌을 이끌었던 그런 디펜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쿼터백들이 이 강력한 디펜스를 상대로 이 개막전부터 어떠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브록 퍼디의 경우에는 사실 별다리 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디보 사뮤엘한테 스크린 패스 던져주고
뭐 조지키를 와이드 오픈 열렸으면 그냥 패스 건져주면 되고, 그나마 뭐 레드존이나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아이유한테 좀 정확한 패스 던져 이러면 그냥 끝나요. 어쨌든 카일 셰나한 감독과 이들의 오펜스 플레이어들이 모든 것을 다 대신 해줄 거니까요. 하지만 반면 케니 피켓은 이 오펜스 플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딸린 현재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브록 퍼디보다는 부담이 있고 좀 더 잘해야 돼요. 한 가지 이 프리시즌을 보면서 굉장히 예상 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이 프리시즌에서 딥볼 시도 횟수가 리그 전체 1등이라는 점이에요. 작년 시즌까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비난을 받아왔고,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항상 아쉬운, 뭐 저도 많이 비판을 했고 그런 부분을 꼽혔던 점이 진짜 그냥 아기자기하게 그냥 논다라는 점이죠. 굉장히 짧고 퀵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그냥 무한 전진을 꾀하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패싱 전략을 항상 보여왔는데, 이번 프리시즌 딥볼 시도의 수가 1등,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드디어 포텐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기대를 어쩌면 가질 수도 있겠고요.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은 이 AFC에서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데, 저는 어쨌든 이 팀이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이크 톰린 감독 그리고 케니 피켓, 이들이 분명 올 시즌 뭐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분명히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너스도 분명 이 오펜시브 태클에 있어서 뭐 마이크 맥글린치가 FA로 떠나기도 했고요. 또 트렌트 윌리엄스가 과연 올 시즌 뭐 부상 그리고 노쇠화에 있어서 잘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러한 분명 물음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 엣지러셔들, 어마어마한 엣지러셔들을 상대로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의문이 있고, 그리고 나이너스는 작년 시즌에도 뭐 시카고 베어스한테 업셋을 당하기도 했고요. 저는 피츠버그 스틸러스, 특히 마이크 톰린 감독에게 이 언더독인 상황에서 상대하는 배팅을 걸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플러스 2.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너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인데요. 커맨더스가 마이너스 7.0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샘 하웰이 어떤지 잘 몰랐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론 리베라의 감독을 보면은 진짜 커맨더스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보다도 미래가 없는 것은 현재 애리조나 카디너스입니다. 애리조나 카디너스 뭐 유튜브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나단 게넌 감독이 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스피치 내용이 진짜 형편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중간에 삽입을 하기도 했는데, 애리조나 카디너스의 올 시즌 정말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디펜스와 오펜스 모두 뭐 생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베테랑 선수들은 점점점 더 많이 트레이드가 중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 이 디펜스가 분명히 애리조나 카디너스를 압도할 것이고, 샘 하웰은 뭐 그냥 부담 없이 시즌을 산뜻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커맨더스의 마이너스 7.0 라인 커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 이 100년 역사의 라이벌리를 가진 현재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베어스가 마이너스 1.0으로 지금 페이보릿인 상황이에요. 패커스가 언더독인데, 지금 한 30년 역사에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언더독이었던 장면이 지금 있었나요? 저도 뭐 따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새로운 시즌이네요. 아마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저스틴 필즈의 하이프 트레인을 제대로 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카고 베어스의 이 설레발 이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MVP 미첼 트루비스키의 하이프가 2018년 이 더블 도잉크의 패배 이후 2019년에 제대로 탔는데, MVP 미치가 그때 시즌 전 MVP 배팅에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근데 2019년 막상 까보니까 미첼 트루비스키는 리그 최악의 쿼터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스틴 필즈의 현재 상황과 겹쳐 보이는 것은 지금 단순한 데자뷰가 아닌가, 지금 팬으로서 지금 너무나도 저 또한 두려운 상황인데요.
2019년에도 시카고 베어스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개막전을 펼쳤고 그때 당시 스코어는 3대 10으로 시카고 베어스가 패했습니다. 단순히 뭐 이러한 악연, 뭐 징크스, 역사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도 패커스의 디펜스는 1라운더가 무려 8명, 그리고 저스틴 필즈가 과연 성장을 해낼 수 있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별로 자신이 없네요. 시카고 베어스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플러스 2.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덴버 브론코스, 이 디비전 라이벌 대결인데요. 브론코스가 마이너스 4.5로 현재 크게 페이보릿인 상황인데, 션 페이튼 감독의 첫 브론코스라는 팀에서의 경기입니다. 그 첫 경기가 진짜 관심이 많을 거고, 그 첫 경기는 진짜 완벽해야만 해요. 션 페이튼 감독이 오프 시즌에 그렇게 입을 털고 다니고 이 어그로를 끌었었는데, 만약에 이 첫 경기를 승리로 완벽하게 이끌어내지 못한다? 본인의 그러한 자존심, 뭐 그런 명성에 분명 금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먼저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사실 러셀 윌슨이 어떻게 되살아나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러셀 윌슨이 잘했던 것을 무엇이냐 찾는 게 더욱더 중요했겠죠. 러셀 윌슨이 덴버 브론코스, 이 나다니엘 해켓 감독과 함께 하면서 실패했던 이유는 물론 이 경기 밖의 이슈가 더욱더 문제가 컸겠죠. 뭐 본인만의 사무실을 가진다든지 좀 월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더 있었겠지만, 어쨌든 경기 플레이적인 관점에서도 뭐 되도 않는 뭐 샷건 타입의 오펜스를 무지성으로 한다든지, 뭐 딩크앤덩크 타입의 오펜스를 뭐 갑자기 전진한다, 뭐 스프레드 타입의 오펜스를 펼친다, 이런 것들을 펼치기에는 러셀 윌슨이 잘 어울리지 않았던 쿼터백이었고, 아마 션 페이튼 감독은 다시 뭐 언더센터 기반의 이 좀 피지컬하고 터프한 런게임 중심의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러셀 윌슨이 뭐 플레이 액션이나 이 본인의 그 강력한 딥볼 패싱 게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설계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레이더스는 어쨌든 이 세컨더리 부분이 굉장히 빈약한 팀이에요. 아마 러셀 윌슨이 여러 번의 이 딥볼을 메이킹 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뭐 지미 갈라폴로 또는 에이든 오코넬, 저는 어쨌든 에이든 오코넬 파입니다. 이 누가 쿼터백이 뛰든지 간에 이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오펜스를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되돌아온 조시 제이콥스의 활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에 있어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런 디펜스인데요. 왜냐면 디펜시브 태클이 좀 출혈이 있으니까요.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조시 제이콥스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분명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맥다니엘스 감독도 이 션 페이튼 감독처럼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경기예요. 맥다니엘스 감독도 작년 시즌 실패를 경험하고 뭐 잘라라, 뭐 핫시트에 있다, 굉장히 미디어의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시즌 지미 갈라폴로까지 데려오고 데리카를 내보내고 그러한 과감한 결정까지 하면서 이 감독의 현재 부담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당장의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디비전 매치업에서의 맞대결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경기에서 어쨌든 처절하고 그런 경기가 펼쳐진다면 어느 한 팀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더 비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레이더스의 플러스 4.5 커버 승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LA 차저스가 마이너스 3.0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오버 언더 기준은 51점입니다. 뭔가 비슷한 처지의 두 팀이죠. 저는 두 팀 모두 와일드카드를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골랐는데, 두 팀 모두 강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뭐 캔자스 시티,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어떤 팀이든지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슈퍼볼 우승을 거머쥘 것 같진 않다. 왠지 한 끗 차이로 무너질 것 같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규 시즌에 계속해서 장애물을 맞이할 것이고 본인들이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팀들이에요. 돌핀스의 경우에는 올 시즌 엄청난 이 오프 시즌에 영입 러시들을 했죠.
디펜스도 강화하고 빅 판지오 코치도 데려가고 오펜스는 뭐 투아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 젤런 와들과 타이릭 힐 듀오는 진짜 미친 수준이고요. 완성적인 팀이라고 불리죠. 차저스의 경우에도 뭐 디펜스가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뭐 저스틴 허버트가 있고 또 캘럼 무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합류해서 올 시즌 더욱더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 뭐 예측이 돼요. 하지만 돌핀스의 경우엔 부상,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쿼터백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 LA 차저스의 경우엔 디펜스, 런 디펜스, 뭐 브랜든 스탠리 감독이 이끄는 디펜스, 그냥 브랜든 스탠리 감독이 매년 말썽입니다. 아무래도 디비전 강자들을 잡기 위해선 이 비슷한 처지를 상대한 이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분명히 이겨줘야 하겠죠. 저는 경기는 굉장히 치고받는 경기가 이 슛아웃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돌핀스의 경우에 만약 양 오펜시브 태클들이 투아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득점을 거둘 것이고, 또 LA 차저스의 경우에도 이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이 새로운 리시버들과 함께 캘럼 무어의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먹혀들면서 많은 득점을 거두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저스의 경우에는 작년 시즌 가장 큰 오펜스의 문제, 이 버티컬 스트레치가 전혀 되질 않는다, 할 수 있는 리시버들을 가지고도 못한다 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어쨌든 캘럼 무어 그리고 이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코치인 빅 판지오 코치를 상대로 이 캘럼 무어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첫 경기예요. 캘럼 무어의 작년 시즌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쿼터백과 리시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스가 많다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캘럼 무어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매년 리그 탑 10급의 오펜스를 이끌었고 정말 재능 있는 코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젊고 재능 있는 코치예요. 하지만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한 끗씩 부족했던 코치였어요. 특히 이 리시버와 쿼터백, 특히 초이스 라우트, 딥 초이스 라우트 상황에서 둘이 같은 페이지가 되어야만 그게 플레이가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안 맞고 이게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고, 누가 보면 그냥 덱 프레스캇이 이상한 그냥 허공으로 공을 던지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죠. 그런 문제는 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LA 차저스에서 단기간에 이 저스틴 허버트와 이 리시버들과의 호흡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 경기의 관점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젤런 램지도 없고 빅 판지오 코치도 시간이 짧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LA 차저스도 충분히 잘 전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 팀의 승패는 사실 LA 차저스가 페이보릿이긴 한데 마이애미 돌핀스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뭐 LA 차저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만큼 저는 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돌핀스 플러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고요. 저는 오버 언더 51 그냥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대결. 이글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NFC 디펜딩 챔피언인 이글스가 패치로 원정을 갑니다. 이 패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 컨텐더 팀을 상대로 좀 괜찮을까 라고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경기도 하기도 하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상대로 우리가 아직 녹슬지 않은지 오펜스가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먼저 패치의 디펜스는 뭐 빌 벨리체크 감독의 디펜스는 그냥 작년 시즌에도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죠. 그냥 리그 최고의 디펜스입니다. 올 시즌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이 발빠른 쿼터백들한테 항상 고전했어요. 뭐 디비전 라이벌인 조시 알렌, 뭐 예전에는 뭐 캠 뉴튼, 뭐 이러한 듀얼 스렛 타입의 쿼터백들을 좀 억제하는 데 힘들어 했는데,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NFC에서 가장 저스틴 필즈도 있겠죠. 뭐 가장 발이 빠른 쿼터백들 중 한 명이에요. 빌 벨리체크 감독이 거기까지는 좀 전략적으로 컨트롤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 압도할 수 있는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느냐, 빌 오브라이언이 과연 뉴잉글랜드의 구세주가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맥 존스가 아무리 잘해도 뭐 본인의 루키 시즌처럼 좀 리그 평균 이상급의 쿼터백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야 하지, 뭐 리그 탑 10, 뭐 리그 탑 20 이 정도
20, 뭐 이 정도급의 선수로는 아직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젤런 헐츠가 이끄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파워 스프레드 오펜스, 저는 막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글스의 마이너스 3.5 라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 대결인데요. 시옥스가 마이너스 5.5로 페이버릿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 램스와 시옥스의 대결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램스가 강팀이었든지 아니면 시애틀이 강팀이었든지 상관없이 두 팀 간의 경기는 항상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전력적으로만 보면 램스는 리그에서 가장 허약한 팀이죠. 뭐 오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 디포이 다 가지긴 했지만 나머지 팀들이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선수들이에요. 반면 시애틀은 새롭게 이제 팀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는 팀이고 강팀으로 어느새 분류가 되는 팀입니다. 막말로 이 시애틀 시옥스는 에런 도날드를 상대로 트리플 팀만 하면은 사실 거릴 게 없어요. 뭐 쿠퍼컵도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시된 상황이고, 시애틀의 저는 게임 플랜 단순합니다. 에런 도날드 트리플 팀, 아니면 뭐 그냥 4명 아니면 5명 다 막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항상 이상하게 끝이 나요. 저는 램스의 플러스 5.5 라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와의 디비전 라이벌 경기인데요. 카우보이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두 팀의 라이벌리가 뭐 치열하다면 치열할 수 있겠죠. 카우보이스는 오프시즌에 스테판 길모, 브랜든 쿡스를 영입하면서 이 베테랑들을 각각 공수의 마지막 조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강을 해냈습니다. 길모의 영입으로 이들의 디펜스는 뭐 커버리지에 더욱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고, 브랜든 쿡스의 영입으로 오펜스는 더욱더 뭐 버티컬, 이 오펜스를 더욱더 깊게 공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분명해요. 또한 새롭게 이 플레이 콜러로서 지휘봉을 든 마이크 메카시 감독, 분명히 올 시즌 달라진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오랜만에 플레이 콜러로 컴백한 마이크 메카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진짜 미지수입니다. 단순 감독으로서의 마이크 메카시는 진짜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바지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 경기 매니지먼트, 뭐 게임 콜링,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크 메카시 감독은 매 순간 본인의 매 판단이 3초 전에 지가 한 짓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금붕어 같은 수준이었어요. 단순히 이 제리 존스라는 구단주의 인맥이 없었다면 지금쯤 댈러스의 감독이 아니었겠죠. 그런 그가 드디어 본인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플레이 컬러로 컴백을 합니다. 과연 잘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물론 마이크 메카시가 적임자냐, 이거는 현재 모르죠. 시즌이 끝나야 알겠지만 캘럼 무어의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카우보이스는 정체된 모습을 선보였어요. 물론 매년 탑10 오펜스로 꼽히던 이 팀, 작년 시즌에도 어마어마한 러싱 게임을 보였던 팀이 뭐가 정체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카우보이스 챔피언십 진출해봤어? 카우보이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겨봤어?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항상 그 뭔가 마지막에 무언가가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뭔가 부족했던 팀이었어요. 또 작년에는 런게임에서는 발전을 거두었지만 이 패싱게임, 이 프레스컷의 턴오버 비율이 굉장히 급상승하기도 하면서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분명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필요했던 지점은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어쩌면 채워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이 토니 폴라드 그리고 이지케 엘리엇이 작년까지 하면서 런게임에서의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패싱게임까지 그게 발전을 거두지 못했어요. 왜 발전을 못 거뒀냐? 마이크 갤럽이라는 리시버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제 컨디션인 모습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서 이 필드를 더욱더 넓게 쓰지 못하면서, 활용하지 못하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브랜든 쿡스를 영입한 것이 사실이에요.
마이크 메카시 감독은 필드의 모든 곳을 활용해야 함을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감독이고, 본인들이 가진 런게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또 작년 이 대개 턴오버를 살펴볼 때 느꼈던 것은, 아까 LA 차저스 파트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리시버와 쿼터백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 이 덱 프레스컷은 오디블의 마스터, 그리고 지휘자, 오케스트라로 알려진 쿼터백이에요. 진짜 로봇처럼 항상 좋은 판단을 해내고 좀처럼 실수를 저지르는 쿼터백이 아니지만, 그 판단이 꼭 리시버들에게 패스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리시버들하고 좋은 호흡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옵션 라우트에서 상대 수비수를 각각 위치를 보면서 재단을 해내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파악하고, 리시버는 오케이 나는 어느 라우트를 타야 될까, 오케이 쿼터백은 오케이 리시버가 어디 라우트로 이동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각각 어떠한 스텝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든 것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작년 오펜스는 이 호흡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 메카시 감독은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에런 로저스와 함께 이 옵션 기반의 오펜스를 분명히 잘 이끌었었던 경험이 있는 플레이 콜러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 역할을 안 하고 감독의 역할만 했을 때도 잘 못했는데, 힘들어 했는데, 만약 플레이 콜러 역할까지 준다면 진짜 과부하로 미쳐 터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오프 시즌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팀 주축들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이트엔드인 데런 월러를 데려오긴 했지만, 데런 월러는 부상 이력이 너무나도 화려한 선수이고 오펜스의 핵심 선수로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분명히 데런 월러는 조커 카드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욱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리시버들이 이제 스텝업을 보여주어야 하고, 4천만 달러의 사나이 데니얼 존스, DJ가 진짜 팀을 이끌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뉴욕 자이언츠는 작년 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펜스를 이끌었고 그 결과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하지만 창의성은 계속해서 지속적일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팀들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의 방법을 알았고 표본이 나왔고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에요. 결국 뉴욕 자이언츠는 그들 스스로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했느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올 시즌 관건이겠죠. 경기를 생각해보자면 모두 아시다시피 뉴욕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윙크 마틴데일의 코치는 블리츠로 굉장히 유명하죠. 변화무쌍한 블리츠, 오로지 블리츠. 이번 프리시즌 블리츠 퍼센티지가 51%로 리그 전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스냅의 절반을 블리츠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덱 프레스컷은 블리츠를 상대로 굉장히 뛰어난 쿼터백들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에 CD 램이 슬롯 리시버로서 움직이면서 이 뉴욕 자이언츠의 변장된 이 블리츠 커버리지를 마구마구 휘저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댈러스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뉴욕 자이언츠도 세쿠안 바클리가 컴백을 하고 양 오펜시브 태클이 출중한 상황에서 런게임을 통한 전진 충분히 해낼 수 있지만,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좀 레벨이 다릅니다. 마이크 팔슨스가 현재 고트를 꿈꾼다고 하죠. 과연 그가 고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이크 팔슨스는 단순한 엣지 러셔가 아닌 인사이드에서의 프레셔가 마음껏 가능한 진짜 다재다능한 엣지 러셔예요. 이 패스 러셔예요. 저는 NFC에서 가장 빡센 디비전, 이 디비전 라이벌의 대결은 카우보이스의 마음이 기우네요. 카우보이스의 마이너스 3.0 라인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는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 경기, 진짜 빅매치죠. 이번 주 가장 큰 빅매치인데 버팔로 빌스 대 뉴욕 제츠입니다. 진짜 가장 강팀들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이 하드녹스 녹화가 끝난 뉴욕 제츠, 현재 슈퍼볼 하이프가 굉장히 심한 팀이고, 이들의 홈에서 개막전으로 프라임 타임에, 그것도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진짜 미친 이 시청률이 예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본 밀러가 첫 이 4주를 결정하게 된 빌스의 D라인이
뉴욕 제츠의 유일한 구멍으로 꼽히는 제츠의 오라인을 상대로 어떤 매치업의 승리자가 나타날 것이냐, 이게 바로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뉴욕 제츠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 수준이고 뭐 위아래로 뎁스가 미친 수준이죠. 하지만 빌스의 디펜스는 어느 정도 늙었고 좀 프라임 타임을 지났다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예요. 하지만 어쨌든 버팔로 빌스는 본인들의 그런 디펜스 특유의 장점, 이 베테랑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디테일하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의 큰 강점을 가진 이 디펜스. 하지만 그래도 본 밀러의 존재감 유무는 너무나도 커요. 작년에도 본 밀러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나도 생산성 차이가 심하기도 했고요. 과연 이들만의 본 밀러 없는 패스러쉬를 통해서 뉴욕 제츠, 에런 로저스를 압박할 수 있냐? 만약 압박을 해내지 못한다? 그래, 에런 로저스는 진짜 본인이 원하는 완벽한 데뷔전을 이뤄낼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팀 간의 대결은 뭐 엄청난 쿼터백들의 대결, 뭐 라이벌 팀처럼 엎치락 뒤치락 경기가 펼쳐지겠지만, 이러한 타입의 경기는 결국 마지막 상황에서 어떤 팀이 클러치 상황에서 마지막 공을 잡고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해내느냐, 그 경기, 그 플레이에 따라서, 드라이브에 따라서 승자가 달라지겠죠. 저는 에런 로저스에게 이 컴백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츠의 오라인이 진짜 시간만 잘 벌어준다, 그러면 에런 로저스가 이 게럿 윌슨에게 진짜 예술적인 패스를 던지면서 컴백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버팔로 빌스 이 D라인이 과연 얼마나 잘 해줄 수 있을지 이 관건인 경기네요. 저는 뉴욕 제츠 플러스 2.0 라인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기들을 다 픽을 꼽았는데요. 이번 주 제 베스트 픽 5경기만 꼽는자면 저는 패커스 플러스 1, 팔콘스 마이너스 3.5, 그리고 돌핀스 플러스 3, 그리고 카우보이스 마이너스 3, 그리고 제츠 플러스 2, 이 5경기를 꼽고 싶네요. 제가 깜빡하고 캐롤라이나 팬더스와 애틀랜타 팔콘스를 건너뛴 것 같은데요. 다시 이 경기에 대해서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애틀랜타 팔콘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 이 루키 브라이스 형이 맞이하는 애틀랜타 팔콘스, 그래도 데스먼드 리더는 작년 시즌 후반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뛰었고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시간이 더욱더 긴 상황이에요. 또 오펜스 웨폰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반면 브라이스 형은 오펜스 웨폰이 없는 수준입니다. 뭐 디펜스는 두 팀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작년 시즌 우리가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야 진짜 애틀랜타 이 팀은 러싱 게임만 잘하고 러싱 게임만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왜 아무도 못 막을까? 아니 런 게임만 할 거를 모두가 예상함에도 못 막아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이 런 게임에 있어서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가 얼마나 뛰어나든 저는 팔콘스의 런 게임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터치다운, 뭐 패싱 게임에서 필요할 때는 또 팔콘스가 가진 오펜스 웨폰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팔콘스의 마이너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경기 이제 픽을 해봤는데요. 지금 NFL 네이버 카페에서 스프레드 픽과 서바이벌 픽, 이 판타지를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 NFL 1주차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 1주차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모두 재밌는 1주차, 재밌는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re about winning, like every decision you make when you get up every day, if it ain't about winning, it ain't right. I go to class and I'm on time and I sit in the front row. If you ain't sitting in the front row, you ain't about winning. I shake my teachers' hands and I thank them for each class and the work they put in, because as much as work as we put in on scouting reports, those teachers put in to preparing their lessons in order to teach you every day in class. Show up early to practice and get my body ready
to practice. If you ain't showing up early and getting ready to practice, you ain't about winning. If you're not staying after and getting treatment and getting up extra shots and coming back at night, and when I ask the managers who gets in the gym the most and who does it, if they not calling your name, you ain't about winning. And if you ain't about winning, it ain't gonna work with me, because I'm about winning. And I challenge you, if any of you think that I'm doing something that ain't about winning, come sit in my office and tell me, because I'm coachable. But it's about winning, and everybody in our program gonna be about winning, right? Every coach, every manager, every GA, every staff member, it's gonna be about winning, about winning, about winning, about winning.